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지난번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존에 제 색깔대로 심층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되 너무 길어지면 두 편 이상으로 나눠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공부할 스타벅스도 제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두 편 이상으로 나눠서 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벅스에 대한 간단한 개요로 시작해서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 잠재 리스크, 투자 아이디어, 배당 안전성, 그리고 밸류에이션,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이 구성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스타벅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스타벅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크게 음료와 푸드, 그리고 애톤 커피로 나뉩니다. 애톤 커피는 말 그대로 집에서 먹는 커피로 인스턴트 믹스나 이제 원두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제품별 비중을 보면은 음료가 74%, 푸드가 20%, 애톤 커피가 1%, 그리고 기타가 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영점 기준인데요.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과 라이센스점, 그러니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로 나뉩니다.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점포를 말하는 거고, 가맹점, 라이센스점은 그 스타벅스가 아니고 또 현지 업체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그런 점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직영점이 51%고요. 가맹점이 49%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라이센스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해외에 진출할 때 직접 가게를 열고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지 시장을 잘 이해하는 그런 유통업체에게 점포 운영권을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과 각각 50%씩 투자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이 합작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씩 투자했기 때문에 매출도 당연히 이제 절반씩 가져가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5%를 라이센스 수익으로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말,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연도가 9월 말 마감입니다. 좀 특이한데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는 12월 말 기준인데, 스타벅스처럼 이제 좀 9월 말로 하는 회사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2019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직영점은 총 15,83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중에 8,79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중국이 4,123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81.6%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태국이 377개가 감소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2019년 3분기에 그 직영점에서 라이센스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82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82개의 점포가 직영점에서 라이센스점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영한 거고요. 보시면은 총 이제 한 해 동안 493개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점 같은 경우에는 우선 15,422개이고요, 총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미국이 6,250점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1334개로 8.6%를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태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그 직영점에서 라이센스점으로 넘어온 게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그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그 라이센스점도 한 해 동안 많이 늘어났습니다. 1439개나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부터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9%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직영점이 7.6% 감소한 반면에 라이센스점은 1.7% 증가했고요. 기타 부분이 15.2%나 증가했습니다. 그 라이센스점이 증가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태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직영점에서 라이센스점으로 전환되면서 매출이 이관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려 43.2%나 감소했는데, 매출이 감소했지만 매출 원가가 오히려 늘어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보자면은 이 점포 운영 비용과 그 다음에 기타 운영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늘어났죠. 이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된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상황이죠. 마지막으로 주당순이익, 즉 EPS를 보자면 0.28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2%나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했는데 문제는 밑에 보시면 유통 주식수가 또 감소를 했어요. 이 말은 그 스타벅스가 이제 한 해 동안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건데 분모인 유통 주식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당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거는 분자인 순이익이 더 크게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은 더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지역별 실적을 보면은 먼저 미주 지역을 볼 텐데 먼저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수치에는 1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직영점만 반영했다는 거고, 둘째는 환차선과 사이렌 오더점의 수치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만 가지고 어떤 스타벅스의 실제 수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기업이 공시한 자료가 이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아무튼 매출은 이제 조금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27%로 크게 감소했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요 원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차원에서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무적인 상황은 점포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점포수가 왜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스타벅스의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점포수입니다. 점포수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포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국제시장 쪽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두 개의 제약 사항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는 매출이 26%나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감소했고, 아무래도 이제 서두에서 본 것처럼 국제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초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기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영업이익도 무려 108%나 감소를 했죠.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 점포수는 11%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채널 개발인데, 유통채널 개발은 스타벅스 매장이 아닌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에 스타벅스는 네슬레와 글로벌 커피 알라이언스를 체결했습니다. 네슬레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타벅스 브랜드를 라이센싱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슈퍼나 편의점 그리고 대형마트 등등에서 이렇게 원두나 이제 믹스 이런 걸 파는 겁니다. 그래서 네슬레와 같은 펩시와 같은 그런 유통 거인, 글로벌 유통 거인들과 협약을 맺어서 매장 이외에 다양한 어떤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게 채널 디벨롭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면은 이 채널 개발 부분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와 27% 증가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네슬라와의 글로벌 커피 알라이언스가 이쪽에서 좀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지 않은 대신에 집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 뭐 인스턴트 커피 믹스나 캔커피, 커피 원두 등의 판매가 증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품군별 매출을 보면은 음료 부분이 59%, 기타가 23%, 푸드 18% 순으로 가장 컸고, 음료의 경우에는 직영점 매출만 반영이 되었고요. 푸드는 직영점과 라이센스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기타 부분은 그 패키지된 어떤 음료와 차, 그리고 로열티 라이센스점으로 받는 라이센스 수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좀 볼 텐데, 우선 유동자산이 5,749.9밀리언 달러, 그리고 유동부채가 8,265.8밀리언 달러로 유동비율은 69.6%가 나옵니다. 유동부채 중에 이연수익을 제외하더라도 84.1%가 나오는데요. 이연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아무튼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다뤘지만 유동비율은 100% 이상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200%를 선호하는데, 스타벅스의 이동 비율은 그래서 저한테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유동부채가 좀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운영리스 부채, 단기부채, 그 다음에 장기부채 중에서 이제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장기 부채였는데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향후 12개월 안에 그 상환 만기가 돌아온 그 부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장기 부채 중에서 이제 상환해야 되는 그 만기가 도래한 부채가 늘어났고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기 부채까지 끌었으면서 유동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환 스케줄을 보면은 한 가지 다행인 점이 2020년, 즉 올해 상환해야 될 차입은 없다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입 상환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스타벅스는 올해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고요. 참고로 이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에 그 1250밀리언 달러의 이제 상환 의무가 있지만 4년 후인 2024년까지 차입 상환 비율이 3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라 판단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 부채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스타벅스 투자할 때 계속 좀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인데요.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겠죠. 일단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왜 하락했는지 보면은 일단 상급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금, 그리고 운영 리스 부채 이런 것들이 증가를 했고 이연 수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이 왜 증가했냐고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비용에 대한 그 금액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현금이 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됐다는 거는 비용이 늘어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연 수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스타벅스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연 수익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 deferred revenue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연 수익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냥 수익을 이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미룬 건데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이연 수익은 부채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라이빌리티로 잡혀 있는데 이게 왜 부채로 잡혀 있냐? 그러니까 먼저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부채로 잡아놓고 실제 매출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즉 수익이 실현될 때 이연 수익을 차감하고 매출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 수익, 미리 받은 수익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기프트 카드는 이제 다들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살 때 스타벅스는 돈을 받잖아요. 근데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 커피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10,000원을 내고 기프트 카드를 구입했고 스타벅스는 10,000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떠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돈을 먼저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연 수익, 즉 부채로 잡고 나중에 실제로 그 커피 판매 행위가 영업 행위가 이루어질 때 부채를 없애고 매출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연 수익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기프트 카드 이렇게 잡혀 있죠.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사면 살수록 그리고 선불 카드에 돈을 충전할수록 부채로 잡고요. 실제로 그 수익을 실현할 때, recognize 할 때 이 그만큼 금액을 차감하는 겁니다. 부채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물론 이게 여기서 보신 것처럼 부채로 잡혀 있지만 크게 우려해야 될 부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투자 금액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작년에는 이제 8,777 마이너스였지만 올해 이제 플러스가 됐죠. 금액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건데 뭐 보시면 이제 차입이 좀 큰 게 증가했고 자사주 매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좀 많이 끌어 쓴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말 현금 흐름은 작년 대비 늘어났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말 현금 흐름만 보면 안 되고
이 기말 현금 흐름이 왜 늘어났는지,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많이 창출한 건지, 그러면 좋은 케이스고, 그게 아니라 이번 스타벅스 경우처럼 영업 활동은 부진했지만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크게 늘어나는 건지, 이거는 결국 부채를 끌어쓴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2분기에 255개의 매장이 순수 증가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현재 32,05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체 매장 중에 61%고, 스타벅스 로열티 프로그램 가입자 수가 미국에서만 19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이제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좀 보면은 일단 중국에 현재 98%의 매장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반영되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인 점이죠. 어쨌든 장사를 계속 재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다소 진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말에는 평년 수준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라이센스점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지역 때문에 50% 수준이 지금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스타벅스도 팬데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없고, 이 가이던스 제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더 악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과 유럽이 아직도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이 이번 분기보다는 다음 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분기 실적을 볼 때, 이번 분기보다는 더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별도로 제시했는데, 일단 그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9월 마감이죠. 올해 9월까지 평년 수준까지는 성장이 회복할 것 같다. 0%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고, 그리고 올해 적어도 500개의 신규 매장을 개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17.5억 달러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추가로 돈을 끌어왔고요. 필요할 경우에 3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 확보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중요한 배당 관련된 내용도 밝혔는데, 분기 배당금을 0.41달러로 발표했고요. 배당 중단이나 배당 컷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행이죠.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 대한 공부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라는 기업 개요와 그리고 재무 분석을 다뤘고요. 다음 편에서는 스타벅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